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희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들은 지금 오키나와 여행 일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 화신 종목 분석을 같이 공부를 해봤고, 자, 오늘은 이 자동차 부품주 마지막 시리즈인 SL로 매듭을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공부를 쉬지 않는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제공해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저도 개인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호하시고 어떤 섹터에 집중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라이브에서도 누차 강조드렸던 말씀이고, 저희 김 대표님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달해드렸던 부분인데, 올해만큼은 우리가 놀지 말고 공부하자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일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섹터에 대한 종목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내년에 2026년에는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그 포트와 계좌가 더 살쪄 있는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SL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주,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십시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나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먼저 우리가 이 부품주 영상을 다루게 된 배경이 관세 협상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은 관세 협상을 15%로 완료를 했고, 최근에 유럽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 토요타고, 유럽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이 폭스바겐을 제가 어제는 거론했는데, BMW도 마찬가지죠. 독일 아닙니까? 독일도 유럽이기 때문에 이 폭스바겐, BMW 모두가 다 유럽 15% 관세에 해당이 되겠죠. 일본도 15%고 유럽도 1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25%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게 현기차이기 때문에 현기차가 지금 가장 타격을 입는 상황이고, 자,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SL이 현대 기아차의 핵심 부품 벤더예요. 그리고 미국 쪽에 또 공장을 갖고 있기는 한데, 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이 자동차 업계는 대미 투자가 지금 비상인 상황이다라는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이번에 협상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 일본은 7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고, EU도 8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여기 6천억 불이라고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비슷하게 이렇게 투자를 약속했고, 농산물 시장 또한 개방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동안은 계속 최후의 보루로 양보하지 않았던 소고기, 그리고 우리나라 쌀, 이런 농산물도 이제는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농산물 유통업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가 이런 지금 불리한 조건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요한 시점이고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이게 오늘 나온 뉴스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지금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29일날 출발했다라고 여기 나오고, 그러니까 왜 가느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에 나서는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공개였긴 했지만 그때 사법 리스크가 해제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만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관세 협상에 대한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논의를 했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 삼성그룹 총수에게 어떤 부탁이나 어떤 제안들을 아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워싱턴으로 가는 이재용 회장이 우리나라가 이제 원만한 관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한 뉴스인데,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SL은 잠시 후에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부품 관련주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시면 7월 28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으로는 엊그제 이틀 전에 나온 뉴스인데, 현대차가 부품 현지화를 추진을 한다. 왜 현지화를 추진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현지화는 미국 공장에 부품을 자체 조달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미국에 있는 공장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부품을 조달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납품하는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먹구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그러면 이 반사이익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의 현대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부품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알아보는 SL도 마찬가지로 미국 테네시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부품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관세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는데,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그들의 완성차 업체에서 조달하는 부품이 결국은 미국 게 아닌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 것들을 떼와서
조립을 하는 구조라면 결국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젠 부품까지도 손을 대겠다. 관세가 적용이 되게 된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 조달 비율이 가장 높죠. 68.9%고 일본의 혼다는 62.3%, 토요타는 53.7%인데 현대, 기아차 그리고 닛산 같은 경우에는 41.4%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략 한 59%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는 비율을 현대차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부품을 떼와서 그걸 미국에서 조립해서 판매를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 부분도 손을 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미국 내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SL이나 화신이나 서현이와 이런 데서 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뤄보는 이 세 개 종목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더군다나 지금 관세가 25%인데 이재용 회장이 지금 지원 사격 나서고 있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31일 이전에 아마 협상이 완료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8월 1일이 되면요 그냥 25% 부과를 받는 거예요. 무조건 31일 전까지는 협상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유럽, 일본, 호주 다 끝낸 상태예요. 심지어 베트남, 필리핀도 끝냈고 영국도 협상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관세 협상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15%로 비슷하게 협상이 완료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서현이와 그리고 화신, 그리고 오늘 알아본 SL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혼자 예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장에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차트 분석은 이따 하겠지만 그렇다면 차트가 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냐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원래 선반영이라고 했으니까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런 거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주가는 선반영을 하고 기대감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출의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불안한 걸 싫어하죠. 못하러 모험을 합니까? 확실하게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은 수요가 훨씬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채권은 수익률이 높지도 않은데 뭐 100% 10배 수익 나는 주식을 놔두고 왜 채권 쪽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만큼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게 시장의 보편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기대감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불확실성에 대한 변수를 대응하고자 하는 위험 회피, 그런 수급 주체들이 지금 자금을 많이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지금 보셨던 7월 23일에 한번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런 거래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라면 이거보다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뭔가 좀 강한 모멘텀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주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그런 좋은 흐름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SL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SL의 지금 현재 주가와 기업 개요를 좀 살펴보면요. 7월 29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는 35,100원 조금 올랐네요. 1.45% 오르고 마감을 했는데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얘는 덩어리가 가장 큽니다. 우리가 알아봤던 3개 부품주 중에서 그나마 덩어리가 좀 크고요. 1조 6,187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발행된 주식수는 4,600만 주가 좀 넘습니다. 외국인 비율도 꽤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이만큼 많이 알려질 정도로 SL은 글로벌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규모도 좀 크고요. 매출 규모도 당연히 좀 클 수밖에 없겠죠. 52주 최고가가 41,450원, 최저가는 26,85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다 이렇지만 참고 지표를 마찬가지로 보자면 PER이 동종 업계 PER보다 7.38배 대비 4.60배로 지금 저평가 상태고요.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0.68배이기 때문에 1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부가치 대비로 주가는 저평가 상태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김성엽 외 구인이 62.92%, 국민연금이 2대 주주로 8.26%, 스탠리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가 7.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면 여기 지금 이성엽 씨가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SL그룹의 회장은 이충곤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SL의 지분도 14%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재무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가이던스까지 나와 있네요. 매출의 외형이 꾸준히 늘고 있죠. 실적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요. 지금 1,900억 원대 나오던 회사가 거의 지금 4천억 원대 영업이익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자, 올해 가이던스는 작년 대비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인 실적 현황은 굉장히 양호하죠.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가이던스까지 보시면 기존에 나왔었던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이렇게 상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은 한때 굉장히 좀 꺾여 있는 모습인데 예전의 영업이익 폭을 점점 회복해 나가고 있는 좋은 시점이고, 뭐 큰 폭으로 성장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자가 없이 매출의 외형은 증가하면서 예전에 꾸준하게 유지했던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뭐 성장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저평가 상태로 온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관세라는 히든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성장주는 아니지만 지금은 일시적으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네, 그리고 재무 건전성을 보면 탄탄하죠. 세계 중에 가장 유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 잉여금을 쟁여놓은 게 굉장히 많고 빚도 없어요. 차입 비중도 굉장히 적고 10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마저도 점점 차입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네는 재무는 탄탄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사업보고서에서 회사에 대한 소개를 보면 당사와 12개 종속회사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종속회사는 글로벌 자회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미국도 그렇고 각각의 나라마다 법인 내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GM 포드, 스텔란티스, 지리자동차 쪽에 OEM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상품군은 자동차 램프예요. 그러니까 SL 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램프를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전동화 부품, 우리가 뭐 거울이죠, 미러, 그리고 뭐 전기차 배터리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은 매출은 자동차 램프이기 때문에 SL 하면 그냥 자동차 램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개 자회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76.4%의 매출이 이 헤드램프, 램프 부문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화 부문 쪽 보면 뭐 E-시프트, 시프트 레버, 뭐 BMS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SBCM 뭐 등의 이 전동화 부품들을 납품하는 사업으로 14%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제품들도 만드는데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램프에서 나오기 때문에 램프를 중심으로 사업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역별 매출액을 보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북미 시장, 그리고 인도 쪽에도 매출이 제법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나머지는 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주요 타겟 시장이 당연히 내수 시장이겠죠. 한국, 그 다음이 미국 시장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번에 관세 협정을 25%에서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이 가장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많은 나라에서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관세를 두드려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L의 사업에 있어서도 관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SL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제가 그룹사 회장이라고 하셨던 이충건 회장님 얼굴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네, 이분이 바로 SL 주식회사 이충건 회장님이십니다. 램프 시스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게 영어 약자여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상대방 맞은편 차량이 그 라이트가 너무 이렇게 눈부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속된 말로 눈뽕 맞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시야에 방해를 주는 상황들이 생기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가 바로 ADB입니다. Adaptive Driving Beam이라고 해서 알아서 얘가 조절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운전 방해를 하지 않게끔 얘가 조절해주는 장치 ADB, 그리고 프로젝션 타입, 그리고 MFR 타입, 그리고 BI 펑션, 여기 세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다 헤드램프에 적용되는 건데 요즘에는 ADAS니 뭐 자율주행이니 자동차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죠. 눈도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영어로 기술 용어를 설명하니까 어려운 건데 이미 우리가 운전대를 잡으면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헤드램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리어램프도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오고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런 리어램프 쪽 사업을 SL이 주요 사업으로 가져가고 있다. 네, 그리고 안개등. 자, 안개등도 우리가 뭐 이렇게 보죠. 여기 붙어 있는 게 안개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SL에서 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이 차량 그 윗부분에 여기에 그 뒷차에게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램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 비중이 적긴 하지만 사이드 미러, 그리고 룸 미러, 그리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각 정보를 운전자에게 송출해주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후방 주차하거나 이렇게 주행하시다 보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화면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 경험하실 텐데, 이런 것도 SL의 사업 영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동화 시스템을 보면요. 전동화 시스템은 이제 전기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전기차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이 배터리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태들을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서 운전자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제어가 필요하다는 걸 관리해 주는 거.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BMS 시스템에 대한 제품 사업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SL의 사업은 우리가 다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자동차가 내연기관 전기차가 있는데 최근에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나요? 이제 앞으로 내연기관 차가 많아질까요? 전기차가 많아질까요? 당연히 전기차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가 많아질 거는 분명하지만 2차 전지는 이미 성장산업 섹터를 넘어섰습니다. 성숙산업으로 들어가고 출혈 경쟁 속에서 점점 마진율이 내려가는 시장으로 접어든 지 오래예요. 최근에 테슬라의 영업이익을 보면 우리가 익히 경험하는 내용이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자, 기존의 내연기관 중심의 사업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들은 지금 어떤 흐름을 가고 있을까요? 사양산업이에요. 엔진을 만들고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던 회사들은 지금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점점 없어질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엔진을 만들던 회사가 변화에 대응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엔진이 아닌 전기차에도 포함되고 내연기관차에도 포함되고 어쨌든 똑같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시트가 들어가고 운전대가 들어가고 거기 안에 뭐 바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샤프트도 들어갈 거고 오늘 알아보는 램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전기차가 되든 내연기관차가 되든 램프가 빠질까요? 램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엔진을 만들던 회사들은 이제는 엔진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똑같은 부품주들도 어떤 부품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의 변화를 대응하는 게 다를 텐데, 오늘 알아보는 SL이 유독 흐름이 강하고 매출이 꺾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나마 성장성을 보고 많은 밸류를 부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전기차로 바뀌더라도 이 체질 개선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도 헤드램프를 쓰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러는 안 씁니까?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SL은 전기차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런 자동차 업계 시장 내에서도 여기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L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부품주 3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현이화가 있었고 화신이 있고 SL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3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관세 혜택과 지금의 흐름 가운데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 3개 중에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SL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그거예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더라도 가장 타격이 덜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SL은 현대기아차 중심의 매출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사업보고서에 나온 주요 매출처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객 정보를 공개를 한 건데, 현대모비스가 가장 많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쪽에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얘네 3개를 합치면 50%가 넘는 매출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현기차 매출 비중이 크다라는 건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보시면 GM 쪽의 매출도 15.39%가 나옵니다. 그리고 10%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보시면 스텔란티스도 나왔고요. 중국의 지리자동차도 나왔죠. 그쪽으로도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매출 다각화는 앞으로 더 넓어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헤드램프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GM 쪽에 많은 매출 비중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서현이화나 화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얘네는 거의 다 현대기아차 매출이 거의 뭐 8,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SL은 다르다는 거죠. 더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장점을 두는 건데, GM 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온다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현대차가 이 GM과 함께 협력 사업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올해 3월이었죠. 그러면 현대차는 GM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SL은 현대차에서 50% 이상 매출이 나오고 유력한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GM 쪽으로도 지금 매출이 나오는 거 확인했잖아요. GM 매출이 늘면 SL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유연한 매출의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7월 24일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기차입니다. 자,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가 주춤하고 GM이 부상하고 있다. 자,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테슬라가 이제 1위죠.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원래는 현대차가 2위였지만 지금은 GM이 2위로 다시 부상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대차가 3위로 밀려났다라는 얘기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GM은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국 기업의 자동차를 더 많이 판매하게끔 하려는 트럼프 정권의 의지가 이제 점점 더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고 GM이 2위로 다시 등극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차는 당분간은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SL 입장에서도 기존의 매출의 거의 50% 가까이가 현대차 그룹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타격을 입겠지만 전체 부품사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체 부품사 중에 SL을 좋게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른 부품사들은 현대기아차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악재를 그대로 다 두드려 맞는다라고 하면 SL은 덜 두드려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들의 또 다른 친구 GM이 있기 때문이죠. 이 친구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 전기차 시장도 내연기관 다음의 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 시장의 GM과 함께 매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GM뿐만이겠습니까? 스텔란티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독일 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중국도 지리자동차 쪽에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SL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외부의 변수를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고 탄탄한 실적이 그런 내용들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 협상이 좋은 쪽으로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세 개 중에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고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100% 다 예측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분석을 끝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 부품주가 다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기술적인 지금 흐름을 보면요. 형광색선, 이게 200일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 이평선을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밑에서 계속 흘러가다가 최근 들어와서 넘어갔죠. 더군다나 이날은 강하게 뚫어내면서 거래까지 터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장기 이평선을 당분간은 깨지 않을 확률이 높다. 지금 박스를 오랫동안 지금 여기 그려왔던 박스를 이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한 시점부터는 이 박스 상단이 이제 강한 지지가 될 확률이 높고 이미 그런 안정적인 모습들을 최근 거래일 동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규 매수를 만약에 고려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위에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관세입니다. 근데 이게 며칠 안에 아마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SL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심플해요. 여러분들 많은 얘기를 했지만 SL은 관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동안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램프 사업을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면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부품주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기술적인 위치도 장기 평선을 뚫어내는 거래량이 최근에 나왔고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박스권 내에서 일정 부분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에 관세 이슈로 뚫어낼 수 있는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었던 42,000원대까지는 지금 시점에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0%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매물대도 없어요. 위에 거의 다 소화를 해서 여기 지금 비어있는 이 매물대 구간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제가 무조건 얘기한다라고 해서 오르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좀 띌 뿐이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주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SL 영상을 끝으로 자동차 부품주 시리즈는 좀 일매듭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오키나와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상이 뭐 여러분들에게 방해를 드린 게 아니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서비 남윤택이 일본에서 목소리 높여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